이런 주식을 이제 직장인들이 물론 바쁘시지만은 상승률 상위 종목 있잖아요.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올라갔는지 우리 투맵에서도 그거 올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투맵 TV 그거 보시면 특징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재차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면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한 달에 그래도 몇 개 종목 나와요. 이런 데서 뭐 10% 수익만 내더라도 한 달에 20-30%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누적되면 뭐 1년이면 뭐 몇백 프로 수익이. 그리고 또 엔비디아 뭐 AI 반도체 뭐 블랙 1년 분량 완판되었다고 슈퍼사이클 시작됐다는 또 기사가 나오고 또 엔비디아 저번에 와 까더니 갑자기 또 엔비디아 또 찬양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하기가. 저도 원래 엔비디아를 액면 분할하고서 140불에 못 팔아가지고 138불에도 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133불인가 거기에서 다 팔고 보초로 세워놨다가 아쉬워가지고 지난번에 소량으로만 다시 샀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데 블랙웰이 요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이 요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그 블랙웰의 매출 거기에 따라서 정고점 근처까지 갔던가 정고점을 타치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. 그걸로 만약에 뛰어넘으면은 정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에 고점이 그 140불이었거든요. 그것도. 근데 지금 그거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. 근데 엔비디아는 아직은 살아있고 AI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는 한번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도 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이유는 그때 정고점일 때 젠슨 황이 팔았거든요. 자기 주식을. 그러면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때가 본인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140불을 뛰어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.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연결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그때 그런 섹터들 그다음에 이제 또 AI 하면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뭐 이런 관련돼도 연이 설명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엔비디아 관련 주식들 이수페타시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웬만큼 반등을 한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,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중에서 대장급들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왔는데, 전에처럼 그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정고점에서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 대반등인 거예요. 새로운 시세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, 대반등인 종목들은 고점에 매물대들이 있잖아요, 전부 다.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대반등은 되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뭐 우리 상반기 때 올라왔던 것처럼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로 보고 바닥 대비해서 이제 얼만큼 이제 회복이 되느냐. 근데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참 그거는 어려워요. 신규 투자를 해서 새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.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. 그래서 그것도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라올 때 팔으라고 그랬거든요. 그때 한미 반도체도 그래서 12만 원 정도 이상 되면 팔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도 12만 원이 안 됐네. 그죠?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기고 있다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직 뛰어넘지는 못하네. 요래서 이렇게 이제 고점 찍고서 내려온 종목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. 이슬페타시스가 오늘 조금 맞죠? 요거를 치고서 막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. 여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4만 원은 넘어갈 수가 있어도
4만 5천 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내는 폭이 되게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뭐 20%, 30%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지금은 5%, 10% 내면 뭐 수수료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별로 남는 것도 없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많은데 맞아요. 거래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손실 볼 확률이 수익 낼 확률보다 좀 크죠. 그러니까는 차트나 이런 거 또는 미국 주가를 아주 면밀히 살펴가지고 아주 바닥에서 조금 수익 내면 그냥 매도하고 롱텀으로 이렇게 갖고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이스페스타시스도 봐도 저기서 5만 원대, 5만 5천 원에 꺾였을 때 손절을 했으면 그렇죠. 여기 다 있으면 큰 수익을 내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. 그렇죠. 제가 보니까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 그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. 그리고 손절의 금액을 반드시 정해놓고 하라는 말씀이 요즘 절실합니다. 이게 30% 이상 하락한 종목이 다시 본전에 가지지가 않더라고요. 대부분. 그렇죠. 30%만 딱 돼도 특별하게 그 기사가 살아있고 뭐 순간 무슨 뭐 내부적인 악재로 잠깐 폭락한 거 그런 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황과 뭐 섹터에서 이탈된 것들은 뭐 제주반도체 같은 거는 뭐 그렇죠. 이제 쉽지 않거든요. 15,000원도 안 못 갈 것 같아. 13,000원, 12,000원 계속 맞아요. 계속 뭐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봐서 이렇게 역배열인데 이렇게 벌써 5일선이 위에서 누르잖아요. 그럼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. 볼 것도 없이 그냥 아까워할 필요 없이 그냥 팔아. 그래야 기회가 있는데 네, 속이 편하죠. 이제 속이 편하죠.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맞아요.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뭐 그러고서 한 10% 손해 보고 밑에 다시 사면 바로 본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좀 최근에 이슈가 또 뭐 한미약품도 아까 그 거기에 또 들어있더라고요. 그 신약보다는 거기도 뭐 형제간에 또 경영권. 근데 그 신기하게 한미약품은 경영권 문제하고 상관없나 봐요. 주식이 그냥 있어. 내렸어. 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지? 지난번에 저것 때문에 내린 거죠. 그 특별 세무조사. 특별 세무조사 때문에 그날 크게 빠졌었죠. 31만 3천 원인가 2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요번에 33만 2천 원까지 그래서 저도 갖고 있던 거 일부를 팔고 아직도 조금 갖고 있어요. 저도. 그래서 백성보는 같아요. 특별히 뭐 그게 원래는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뭐 그 호재성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하나 발표를 한다 그랬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뭐 소식이 별로 없네요. 그다음에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G 엔솔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아요. 3분기 뭐 시작 좋고 거기 벤치 상대로 뭐 대규모 배터리를 한다고 수주 계약을 하고 그래서 LG 엔솔하고 LG 엔솔이 이번에 그래프가 되게 좋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했잖아요. 그러면서 주가가 한 10% 빠졌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국내의 그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오늘 급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쌀 때 사면은 괜찮지 않으실까요? LG 엔솔하고 이쪽 저 그래프로 보면 60에서 빠지진 않겠죠? 네,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러고서 LG 화학 오늘은 뭐 다 떨어졌었거든요. LG 화학도 뭐 오늘도 아래 꼬리가 이렇게 크게 달렸다가 했는데 그 테슬라 영향으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테슬라도 과도하게 올라와 본 측면이 있죠. 201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. 그게 260불까지 올라갔으니까는 30% 정도 바닥에서는 30%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. 280불이 고점인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뭐 발표한 로보택시 뭐 볼 거가 별로 없다. 기대치만 못하다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. 뭐 이제 인도량이 차량 그 전기차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올라간 거죠.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불에서는 사도 되고 250불 넘으면 매도하고 그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이게 뭐 한국 관련된 주식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예, 예, 어차피 그렇죠. 예, 연관 시켜서 예, 그렇죠. 이제 테슬라가 200불에서 250불 된다. 그런 거 관련된 주식 덩달아 올라가면 그냥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전기차도 막 배터리든 뭐 다른 어떤 거든지. 예. 그러니까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그 전기차 화재 관련 그럴 때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 그게 조금 아물어들면서 이제 실적 수주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떨어진 거니까는 좀 당분간은 조금 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또 삼성바이오가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엄청 제약주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계약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개별 종목들성으로 개별 호재를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노을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 바이오 헬스 쪽에서 인도네시아에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3년 동안 그 뉴스로 인해서 가지고 오늘 급등했던 것처럼 개별 종목 그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것들도 철저하게 고점에서는 매도하시고 저점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저점일 때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들은 저점일 때 사고 저점일 때 사가지고 고점일 때 이제 파는 전략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시장 전체가 박스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이격이 높은 그러니까 갭상승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. 거의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크게 손해는 아마 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마트링 뉴스에 스마트링이 전에 이제 한동안 됐는데 다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링을 오늘 방송을 해서 좀 찾아봤더니 막 기업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. 이미지스가 대표적인 거죠. 스마트링 관련해 가지고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. 그게 그러더니만 이거 꽤 많이 올랐어요. 이거 원래 참 어려운 주식인데 이거. 역배열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조금 늦었죠. 이제 늦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나 이제 그 중국 같은 데에서 또 만들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싼 것들 샤오미에서 많이 만들어요. 샤오미 착용 손가락에 끼우는 거니까 어쨌든 착용이 쉽고 간편하다는 얘기죠. 그래가지고 혈당 체크를 한다든가 뭐 몸에 이상 여부 체킹하고 그런데 편리하다는 얘기죠. 편리하다. 거기에서는 요게 가장 많이 올라가죠. 아마 이미지스가. 단기적으로 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볼 건 없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언론을 이렇게 평상시에 알고 있다가 뉴스 막 나오는 초기 있잖아요. 초기 때 그냥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.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도 내놓고 올 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는데 중국 주식은 어떻냐. 그런데 중국이 좀 상당히 많이 급등했거든요. 많이 올랐죠. 중국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. 그 중국 주식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올 봄만 해도 홍콩 H 증시 관련 ELS 사태가 났었잖아요. 저도 꽤 큰 돈을 ELS 또 그 속이 아픈데 요번에 그게 8,000포인트까지 넘게 올라왔다고요.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홍콩 증시는 이 조정을 받고 있고 중국 본토 주식은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그 며칠 전에는 그거 관련해서 중국 주식이 조금 반짝이기도 했긴 했는데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죠. 그 중국 주식에서. 그래도 거기에 이 반도체 관련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성장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전에는 이제 중국 주식은 이제 회계 투명성. 네, 그렇죠. 그 뭐 세계 기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이 우리나라 주가 조작범들도 많지 않습니까? 회계 정보 조작하고 뭐 감사이익이 거절돼 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게 많은데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. 초기 같아가지고 약간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 대표적인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샤오미라든지 뭐.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상장 폐지 엄청 많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손실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그게 좀 남아있거든요. 중국 주식 그러면 조금 그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고
그래서 저도 과거에 해외 주식을 중국 주식 반, 그 미국 주식 반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 중국 주식 떨어지는 시기에 그쪽을 다 정리해가지고 저도 중국 주식 가지고선 벌어놓은 거는 뭐 별로 없고 손해는 엄청 많이 본 거예요. ELS도 손해를 보고.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차 잘 분석하셔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키고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주식이 요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끝으로 회장님 생각에는 이쪽은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까요? 괜찮죠. 그러니까는 이제 그 K바이오 어쨌든 이제 금리가 내리면서 신규 투자도 많이 되고 요번에 또 그 비만 위고비가 15일 날부터 원래 이제 이게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관련해가지고서 또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도 많이 있고 대봉 LS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주식 또 그 발표되는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체킹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비싸지 않을 때 또는 눌러줄 때 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화제약도 지난번에 아주 큰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급등한 주식이거든요. 이런 경우도 원래 여기 보면 N형 패턴이잖아요. N형 패턴. 이럴 때 사면 상당히 좋았는데, 그죠?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가 붙어가지고 단일가 거래거든요. 이게 오늘까지 아마 단일가 거래인데 과열로 단일가 거래인데 오늘 또 투자 부위가 붙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종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시간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로 나오네요. 그러니까는 시장 조치 이런 것도 잘 보시고서 그렇게 개별 종목들은 특히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그래도 높을 때 사면 절대로 안 돼요. 많이 올랐어요 이미. 이미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항상 횡보하다가 폴대 그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이유가 뭔가 그 추적해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사지 마시고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때 올라갔으면 이제 올라간 이유가 노출이 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 두셨다가 최소한 11선까지 이렇게 닿을 때 또는 21선 닿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차 설명드렸던 N형 패턴 나오는 거 그러고서 하루 쉬었다가 그냥 급등을 했던 거죠. 이럴 때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마무리 대화제약 N형 패턴 정배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라.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.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덤비지 마라. 덤비지 마라. 덤비지 마라. 뭐 올라갈 때 덤벼가지고 물려고 흥분해가지고 내려와서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분석해보고 왜 올라갔는지 그렇죠.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런 주식을 이제 직장인들이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바쁘시지만은 상승률 상위 종목 있잖아요. 그걸 체킹하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올라갔는지 우리 투맵에서도 그거 올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투맵 TV 그거 보시면 특징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재차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면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한 달에 그래도 몇 개 종목 나와요. 이런 데서 뭐 10% 수익만 내더라도 한 달에 20, 30%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누적되면 뭐 1년이면 뭐 몇백 프로 수익이 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엄한 거 많이 올라간 거 추격 매수했다가 손실 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돈 까먹게 마련이거든요. 스트레스 받아요. 예, 구독자님들 우리 남석환 회장님 언급하셨던 같이 저희 투매TV에서 시장 개장 전에 하고 장 마감 이후에 간추려서 종목별로 분석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올려드리기 때문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거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 방송 시간에 개별 상담도 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투맵TV 구독자님들 저희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 많이 전달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구독자님들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주식 투자의 산신령이신 남석환 회장님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